자, 미리 보는 중간고사 1차 문제들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죠. 쉽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은, 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이거의 원소는, 요렇게, 요거 한 개 있는 거죠? 알겠죠? 공집합이 원소인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그 기호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1번은 틀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네, 원소니까, 원소의 개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그쵸? 2번은 요 개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원소의 개수가 앞에 집합은 3개고 뒤에 집합은 2개죠. 그래서 3 빼기 2에서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또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네, 부분집합이면 원소의 개수가 그치 당연히 같거나 작겠죠. 그쵸? 부분집합이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여기가 더 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은 참이 아니죠. 요 명제도 역은 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역은 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래서 4번이 맞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원소의 개수가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개고요. 자, 요거 보기 1번이랑 좀 요거는 비교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아시겠죠? 자, 1번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요렇게 된 거는 이게 0개인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예요. 알겠죠? 공집합이라는 것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요거는 1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요거는 0개가 되는 거야. 둘이 구별해야 돼. 알겠지? 이게 구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네, 원소가 몇 개예요? 1하고 공집합이 원소가 되겠죠? 2개예요. 그래서 이게 3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아시겠죠? 2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자, 서로 소라는 건 뭐죠? 두 집합이 서로 소다. 서로 소.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자, A와 B가 서로 소. 그렇다는 것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어떻게 그려지죠? 네,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서로 소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겠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B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A 합집합 B는 그냥 A 합집합 B입니다. B도 아니고 A도 아니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쵸?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면 뺄 게 없죠? 그래서 요거 B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고, 마찬가지로 네, A 차집합 B는 똑같이 니은과 마찬가지로 A라는 집합이 돼야 돼요. 따라서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자, 리을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해보셔도 되지만,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드모르간의 법칙 생각하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변의 여집합을 써도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자, 양변의 여집합을 취해줘도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집합을 또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우변은 뭐가 되겠죠? 네, 그렇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서로 서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리을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B와 A 차집합 B라고 그랬는데 A 차집합 B는 그냥 A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A 차집합 B는 A가 되니까 결국은 서로 소죠. 미음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음도 맞는 것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옳은 것은 3개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서로소일 때 하나 더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서로소일 때 A 교집합 B가 서로소다라는 거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요런 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요. B가 A의 여집합 안에 다 들어간다. B가 A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A의 여집합이 요렇게잖아요. 그쵸? A의 여집합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안에 B가 다 들어갑니다. 그쵸? 요것도 서로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물론 반대도 되겠습니다. A가 B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된다. A가 B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된다. 이것도 서로소랑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3번 봅시다. 점 A는 2,1인데 그걸 점 B로 옮기는 평행이동이에요. 자, A를 B로 옮긴다라는 평행이동, 점 A를 점 B로 옮기는 평행이동은, 자,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네, X축으로 3만큼,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네,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평행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X 플러스 3. 네,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6을 대입하면 되는 건가요? 그쵸? Y 대신에 Y 플러스 6을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2에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죠.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넘어와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쵸?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방정식에서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죠.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자, P면 Q이다가 참 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가 네, P를 만족하는 모든 것이 Q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거를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P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가 Q를 만족할 때, 즉 진리집합 P의 모든 원소가 이게 P를 만족하는 거죠. 진리집합 P의 모든 원소가 진리집합 Q의 원소가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부분집합이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내용은 참거짓 판단할 때 우리가 자주 쓸 거니까 꼭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진리집합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가정을 P라고 할게요. P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게 진리집합 P고, 진리집합 Q는 0부터 1 미만이죠. 0부터 1 미만. 이렇게. 이게 Q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따라서 P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가 되지 않죠? 그쵸? 따라서 거짓입니다. 1번 명제는 거짓이고, 자, 2번 보죠. 2번.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것은 2하고 3이죠? 그것이 모두 다 결론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안 되죠? 그죠? 따라서 거짓이죠. 자, 그 다음 3번 보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x제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요. 자, x제곱이 1보다 크다는 사실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죠? 요거는 부분집합이 되네요. 그쵸? 수직선에서 여러분 봐도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요거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3번이 참이 되겠고, 자, 5의 약수이면 4번 5의 약수 1, 5는 전부 5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게 결론을 만족할 때 참이야. 그 다음에 5번 x 더하기 y가 홀수가 되면은 그 x, y는 모두 홀수냐? 아니죠? x, y가 그쵸? 홀수면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죠? 그쵸? 그래서 5번도 거짓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전체 학생이 5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A, B 두 작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와 B 작품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17명이다. 자, 전체 학생이 5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 작품을 모두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17 이렇게 되겠고요. 자, A와 B 작품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A와 B 작품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요, 결국은 이거는 A도 좋아하지 않고 A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B도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요거는 알겠니?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A 안 좋아한다, 그리고 B도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겁니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와 B 작품 중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 그랬거든요. A와 B 작품 중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 자, 이거는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만 좋아하는 A. 둘 중 하나만 좋아하는 거. 둘 중 하나만 좋아하는 거는 A만 좋아합니다. 또는 B만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둘 중 하나만 좋아한다. 그러면 A만 좋아하는 애들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만 좋아하는 애들은 여기가 되겠고요. 알겠죠? 여기에요. 여기가 A와 B 중에서 하나만 좋아하는 애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 연두색 칠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지 벌써 감이 잡히나요? 어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어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니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니?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요건데 요걸 어떻게 이용할까?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그죠? 어떻게? A, 그지?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요게 12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거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여집합은 바로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을 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게 여집합이죠. 여집합. 그죠? 여집합이 자, 전체에서 그 집합을 빼면 그 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이게 12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전체가 50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하는 값은 38에서 교집합 17을 빼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은 5번이고요. 자, 근데 얘랑 관련해서 우리 이 연두색 칠한 부분 있죠? 연두색 칠한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칭차집합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A 차집합 B,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문제 풀 때 써먹기도 했지만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요렇게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대칭 차집합은 다른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두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1, 2, 5, 6이고 자, A 요집합 B의 여집합이 1, 6이 되는 그 집합 B에 속할 수 있는 원소 중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면 자, A, B 이렇게 있는데 자, A에는 1, 2, 5, 6이 있는데요. 자, 여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죠. 얘는 어떻게 바뀌죠? 네, A 차집합 B가 되고 A 차집합 B는 요쪽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1하고 6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2하고 5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 바깥쪽 부분에 그쵸? 바깥쪽 부분에 나머지 숫자들이 있는 거죠. 뭐가 있죠? A를 뺀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랬을 때 B에 속할 수 있는 원소 중 최대값은 B의 원소 중 최대값은 9가 되겠죠? 최대값은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거 학생들이 많이 속더라고. 3이라고 생각하는데 B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거는 2잖아요. 2. 알겠죠? 따라서 둘이 더한 값은 11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8, 10이다. 자,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 8, 1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바깥에 합집합에 여집합에 1, 8, 10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1, 8, 10을 뺀 나머지가 1부터 10까지 해서 1, 8, 10을 뺀 나머지가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 자, 요 놈은 우리가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보고 B 차집합 A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B 차집합 A 요쪽 부분입니다. 요쪽 부분에 369가 있습니다. 3, 6, 9 이렇게 알겠죠? 근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니까 B의 원소 합 지금 보면 써진 거 보면 3 더하기 6 더하기 9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해야지 20이 돼요? 이게 20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를 더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요 2가 바로 교집합의 원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거든요.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네,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A 차집합 B는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A 차집합 B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원소의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여기 빼고 그냥 쓸까? 자, 1, 2, 3 하고 여기에 4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5도 들어가겠죠? 6은 있고 7 들어가겠고 8 있고 9 있고 10 있으니까 요렇게네요. 됐죠? 그래서 요 합은 16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소수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1은 아니죠.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가 원소가 되겠네요. 요거는. 그죠? 자, A는 2, 3, 5, B는 5, 7, 11, 13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자, A 합집합 X는 X. 자, 요거는 무슨 뜻이죠? 합집합을 했는데 둘을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됐어. X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됐으면 X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A가 B의 부분집합, A가 X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B 차집합 A가 있거든요. 자, B 차집합 A를 보죠. B에서 A에 있는 걸 빼요. 그럼 5만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B 차집합 A는 7, 11,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그것이 뭐다? 7하고 11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네, 뭐죠? X에는 7이 원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7은 X의 원소가 돼야 돼요. 교집합을 했는데 그죠? 교집합을 했는데 7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X의 원소고 이것도 X의 원소인 거죠. 근데 13은 X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은 X의 원소고 11도 X의 원소고 그 다음에 13은 X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X는 또다시 여기 아까 위에서 여기서 뭐였죠? 여기서 2가 원소고요. 그 다음에 3도 원소고요. 그 다음에 5도 원소입니다. 됐죠? 따라서 X는 U의 부분집합인데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죠? 5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원소로 갖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자, 2의 원래 2의 8제곱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전체 집합이 지금 원소가 8개니까 얘들아 원소가 8개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몇 개를 반드시 포함해래? 몇 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반드시 포함해래?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거 13도 하나 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우리 수업 시간에 그쵸?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운 거죠. 따라서 얘는 2의 제곱이 되겠고 결국은 4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9번 봅시다. 원을 y는 x에 대칭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 자, 저 주어진 원을 일단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중심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되나요? 네, 9가 되려나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를 y는 x에 되지. 얘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y는 x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중심은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원 C이고요. 대칭 이동한 원을 C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k를 직선 2x 플러스 y는 k를 어떻게 이동한답니까? 자, y축 대칭 이동한다고 그랬죠?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뭡니까?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k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이 L인 거예요. 그쵸? 요 직선이 L인 겁니다. 요 원이 C고요. 그러면 L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니까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뭐예요? L이 원 C의 어디를 지나면 됩니까? 네, 중심을 지나면 되죠. 오케이. 자, 따라서 중심 마이너스 1, 2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가 2를 넣고 그래서 요게 k가 되겠네. 결국 k는 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만을 골라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자, 이렇게는 참이지만 P가 필요 조건은 안 되는 요렇게는 거짓인 거. Q이면 P라는 거짓이 되는 요런 걸 찾아라. 그치? 자, 기억. P면 Q이다는 어떨까요? 네. 더해서 양수이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최소한 한 개는 양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음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양수여야 돼요. 더해서 양수인 거는 모든 거는 최소한 한 개는 양수야. 그지? 두 개를 더해서 양수면 최소한 한 개는 양수입니다. 알겠죠? 이 또는이 적어도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또는이 적어도 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둘 중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 더해서 양수면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기억은 P면 Q이라는 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면 더해서 반드시 양수냐? 적어도 하나가 양수야. 그러면 더해서 꼭 양수가 될까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더해봐요.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거 적어도 하나가 양수잖아. 그치?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음수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틀렸죠. 이게 발레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가 1 더하기 마이너스 3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죠? Q이면 P다. 요거는 다 Q를 만족한단 말이야. 요거 두 개, 요거. 그쵸? 1하고 마이너스 3은 Q를 만족해요. 근데 그 합이 P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죠? 요걸 만족하는 거, 이거이면 이거이다. 요거 보는 거야, 지금. Q이면 P이다를 볼 거야. 얘를 만족하는 모든 게 이걸 만족해야 돼. 근데 1하고 마이너스 3은 이걸 만족해. 1하고 마이너스 3은 이걸 만족해. 근데 이걸 만족 못해. 그래서 거짓이야. 알겠지? 됐지? 그래서 기억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보죠. x 곱하기 y가 음수다. 그러면 이제 x하고 y는 부호가 다른 거죠. x하고 y는 부호가 달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 모두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제곱해서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쵸? 오케이.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다 클 거예요. 됐죠? 자, 제곱해서 더해서 0보다 크면 반드시 반드시 거꾸로 가는 Q이면 P다를 볼 거야.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제곱해서 더해서 0보다 큰 것들은 모두 다 둘의 부호가 다른 거냐? 그렇니? 아니잖아. 그지? 플러스도 되잖아. 플러스. 요걸 만족하는 것 중에 플러스도 있잖아. 근데 그건 얘를 만족 못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죠. 이렇게. 알겠니?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걸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이걸 만족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더해서 0보다 큰 x, y는 모두 부호가 다르냐? 아니잖아. 부호가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도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거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디귿 보도록 하죠. 부호가 다르다. Q가 조금 골치가 아프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얘가 x 더하기 y보다 크다. 요게 성립한다 그랬거든. 요게 성립하면 뭐가 성립하느냐, 요가 성립하면 뜻이 뭐냐, 이 식을 바꿔보자고요. 어차피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크기 관계는 그대로 성립할 겁니다. 다 좌변 우변 모두 다 양수죠. 제곱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y 플러스 y제곱, 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보다 크죠? 그러면은 결국은 절대값 xy가, 그지? xy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절대값을 붙인 게 안 붙인 것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y가 음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 얘기는 xy가 음수야. xy가 0 이상이면 둘이 같지. 그치? 절대값 xy가 이렇게 xy랑 똑같은 거는, 이거는 xy가 0 이상인 거죠. 그쵸? 오케이? 이것도 필기해 두세요. 알겠죠? 절대값을 붙인 게 더 크다는 얘기는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귿은 똑같은 거예요. 우변의 얘기 조건을 정리해 봤더니 이거란 말이죠. 좌변은 이거고요. 그죠? 따라서 디귿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디귿은 둘이 똑같은 얘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나왔겠네요.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틀리니까. 알겠지? 자, 리을도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죠. 리을.
P는 절대값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빼기 y랑 똑같은데 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그죠? 뭐 x 뭐 이렇게 x 플러스 y는 x 마이너스 y랑 같다 또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예요? 네, x는 0 또는 y는 0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요 조건에서는 y는 0이다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에서는 x는 0이다가 나오는 거죠. 이게 p죠. 그 다음에 q는요. 네,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되려면 둘이 동시에 다 0이 돼야 되겠죠.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p면 q이다 했을 때 요렇게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0인 건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거 P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거 그럼 반드시 둘 다 0이야? 아니지. 둘 중에 최소한 하나가 0인데 어떻게 둘 다 0이야? 아니지. 그리고 당연히 요렇게는 둘 다 0이면 둘이 동시에 0이면 적어도 하나는 0이 되는 거죠. 그쵸? 동시에 0이면 적어도 하나는 0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참이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지만 필요 조건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 조금 어렵죠. 그쵸? 명제 참거짓 판단할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해도 되지만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P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Q를 만족한다 라는 게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